들러 나왔는데 열매 씨앗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 열매 씨앗을 당금술을 담아 먹으면은 정력에도 특히 좋고 허리나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 씨앗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것은 바로 소리쟁이입니다. 비슷한 수영은 이렇게 빽빽하니 달려있지 않고 드물게 해서 곧게 서 있는데, 이 소리쟁이 열매 씨앗은 이제 무겁고 그러면 옆으로 축축 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소리쟁이 열매 씨앗으로 차를 담는 방법과 또 당금술을 담는 방법을 상세 설명을 드리고, 그 효능, 복용법, 최근 연구 결과까지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쟁이 열매 씨앗은 이 소리쟁이 전체 특성이 수산이나 초산 등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맹독성은 아니지만 이 독성 성분을 빼고 당금술을 담아 먹어야 제대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쟁이는 어릴 때 잎으로 구별할 때는 이 잎 자루 부분이 치마 주름처럼 생긴 게 소리쟁이, 여가 방패 모양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을 한 것이 수영, 그렇게 구별을 했죠. 이제 지금처럼 열매 씨앗이 달릴 때는 소리쟁이는 열매 씨앗이 이렇게 빽빽하니 참 많이 달립니다. 해서 무거우면 축축 늘어집니다. 근데 수영은 뜨문뜨문 더 적기 때문에 곧게 서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도 금방 구별이 됩니다. 또한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찬물에 하루 정도 우려내서 독성 성분을 제거하고 나물 무침 또 국거리 등에 넣어서 먹기도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매 씨앗이 달릴 때는 싸고 있는 이 부분이 갈색으로 변할 때, 즉 충분히 잘 익었을 때 채취를 합니다. 이 속에가 이제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채취할 때는 이 부분을 그냥 낫으로 뚝뚝뚝 베어 가지고 깨 털듯이 햇볕에 말려 가지고 털어내면은 이 속에 씨앗들이 나옵니다. 또 이 씨앗을 털어서 쓰기도 하지만은 이 씨앗을 싸고 있는 이 껍질 부분까지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차로에서 드실 때는 이 열매 씨앗을 충분히 말립니다. 해서 말린 것 5 내지 1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당금술을 담을 때는, 오늘은 이 당금술 담는 법에 대해서 상세 설명하겠습니다. 이 당금술 담을 때는 이게 갈색으로 충분히 익었을 때 이걸 채취해서 씨앗을 털어냅니다. 또 이 껍질까지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해서 충분히 말립니다. 해서 이걸 이 씨앗하고 꼬투리까지 같이 써도 되고, 또 털어가지고 속에 씨앗만 써도 되고, 얘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말린 것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린 것을 그냥 당금술을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른 맛과 이 수산, 초산 등 약간의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 씨앗과 이 꼬투리까지 같이 써도 좋고, 이것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살짝 저어주면서 볶아냅니다. 그러면은 떠른 맛이 없어지고 이 독성 성분이 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맛이 구수한 맛이 납니다.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치지 않고 살짝 볶는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유리병 용기에 이 양을 넣는데, 이걸 5분의 1, 즉 20% 정도만 이걸 넣습니다. 조금 더 넣고 싶다 할 때는 4분의 1, 한 25% 정도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도라지 더덕하고 달라서
이 산삼 같은 거와 달라서 이 열매 씨앗은 부품입니다. 그리고 양을 많이 넣으면은 떠른 맛이 있고 또 제대로 써서 이 약주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양을 20% 내지 25%만 넣고 30도 당금술을 채워서 밀봉을 합니다. 해서 그늘에 보관해 둡니다. 6개월 후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부풀거나 더럽고 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숙성시켜서 소주잔으로 한 잔씩 드십니다. 특히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허리 또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이 소리쟁이 씨앗을 당금술 담을 때는 중요한 3가지 이것만 지키시면은 좋은 약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기름을 두르지 않고 후라이팬에 이 열매 씨앗을 살짝 볶아내서 떠른 맛과 독성을 없앤다. 또 2번째로 당금술 담을 때 양을 욕심부려서 많이 넣으면은 먹지를 못합니다. 해서 그걸 한 20%, 25% 그러니까 유리병 용기에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30도 당금술로 채워서 밀봉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속에 그 건더기는 싹 건져내서 다시 숙성시키면서 한 잔씩 드십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거의 제대로 먹기가 불편합니다. 이 소리쟁이 열매 씨앗은 남성들의 성기능 정력에도 좋고 허리나 무릎 이 통증 치료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 장애 염증이나 변비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탈모를 예방하고 발모 촉진 또 두피를 보호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해서 기능성 샴푸나 린스 같은데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 열매 씨앗을 이 벽앤잎 속에 넣어놓고 자면은 불면증이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잇몸 질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그런 경우에 이걸 각을 하듯이 해서 뱉어내고 하면은 잇몸 질환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 소리쟁이 열매 씨앗이 천연 피부 염증 치료제로서 각종 염증을 제거하고 기능성 화장품, 샴푸나 린스 같은 경우 두피 보호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소리쟁이 열매 씨앗이었습니다.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열매 씨앗 채취할 때는 이 꼬투리가 갈색으로 잘 익었을 때 이 꼬투리하고 속에 씨앗하고 이렇게 같이 훑어 가지고 이렇게 따는 방법도 있고 아예 낫으로 여기 비워 가지고 깨털대기 말려 가지고 속에 씨앗만 털어내는 방법도 있고 편하실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열매 씨앗의 모습입니다. 또 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수영 열매 씨앗의 모습입니다. 소리쟁이보다 더 뜨문뜨문 더 적어서 축축 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죠. 잎을 보면은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감싼 듯한 모습, 이게 수영이죠. 소리쟁이하고 구별되는 이게 수영 열매 모습입니다. 또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빨갛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이렇게 솜털이 있는 거, 꽃 양귀비, 개 양귀비입니다. 식용 약용합니다. 진짜 양귀비는 이게 솜털이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이니까 영상에 담습니다.
이제 열매 씨앗들이 이렇게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